안녕하세요, 수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작품은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화가 시작하고 일본의 바쁜 현대인의 일상을 막 보여줘요.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길을 건너면서 학교에 가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핸드폰에서 막 영상 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영상들과 뭐 그런 자료들이 나와요. 그 자료들의 내용이 뭐냐면 이 편지를 받고 4시간 안에 400명한테 안 보내면 죽음을 맞이한다, 뭐 이런 식의 협박성 편지들 있잖아요. 도시괴담이라고 하죠, 흔히. 빨간 마스크가 그런 거겠죠. 빨간 마스크도 퇴치하려면 막 포마드 3번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도시괴담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영상이 클로즈업 되면서 어떤 한 여자가 자기 친구가 실종당했다고 영상 속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제 친구가 실종당했는데 그 친구의 행방을 아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화면이 쭉 나오다가 암전이 되면서 장소가 바뀝니다. 어떤 한 잡지사로 이제 화면이 옮겨져요. 그 잡지사에는 진짜 뭐 기가 막히게 생긴 남자애가 하나 있습니다. 얘는 사실 여기 있을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연예계로 데뷔하면 성공할 것 같이 아주 기가 막히게 생긴 남자애가 하나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남자의 선배로 보여요. 아마 이 잡지사의 편집장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뭔가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밤새 작업을 했는지 지하실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막 피곤해 찌들어서 죽겠다 그러면서 올라와요. 그래서 이 잘생긴 남자의 이름은 오자와예요. 오자와. 이 오자와가 그 편집장한테, 제가 편집장 이름은 기억을 못 해왔습니다. 딱 주인공 2명의 이름만 기억해와서 어쨌든 편집장은 그냥 편집장이라고 할게요. 이 편집장한테 오자와가 선배님 뭐 기사 잘 준비되세요? 이랬더니 엄청 거들먹거립니다. 내가 진짜 이번에 기가 막힌 거 하나 쓰고 있으니까 너 아주 각오해, 아주 내가 세상을 흔들어 버릴 거야, 이러고 다시 기사를 쓰러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오자와는 퇴근했죠. 그리고 혼자 이 편집장이 남아서 그 지하에서 막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요. 막 소리가 들려서 얘가 뭐야, 이게 뭐지? 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을 살펴보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뒤를 딱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뭐가 타다다닥 뛰어가는 소리가 납니다. 봤는데 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의자에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봐요. 그러다가 뒤에서 무언가 소리가 납니다. 어이. 그래서 이 편집장이 뒤를 돌아봤더니 무슨 귀신 같은 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그 편집장의 얼굴로 향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이 편집장의 눈에서 검은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화면이 암전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이 편집장은 어제를 기점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이 조사하던 자료들, 그 사람의 짐, 가방,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대로 있는데 딱 그 사람만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오자와는 선배가 너무 걱정되기도 하는데 더 높은 곳, 뭐 사장이겠죠. 어쨌든 더 높은 사람이 일단 얘가 실종된 건 실종된 거고 그건 경찰이 찾고 있으니까 우리 잡지에 이번 특집 기사, 그 편집장이 준비하던 그 특집 기사를 계속 이어가든지 아니면 그만한 아이템을 가지고 와라, 어쨌든 이걸 해결을 해내라 라고 오자와한테 이제 강요를 한 거예요. 근데 오자와가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아는 선배 기자를 불러요. 그 기자가 누구냐면 아까 전에 처음에 자기 친구가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 영상 속의 여자 치히로입니다. 그 치히로가 와서 아이고 그 편집장 선배 어떻게 그 사라져가지고 뭐 소식은 좀 있어? 막 이러면서 옵니다. 그랬더니 오자와가 지금 열심히 경찰이 찾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일단 특집 기사 준비해야 되니까 선배랑 나랑 같이 잘 준비해서 특집 기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 선배가 일하고 있던 지하로 내려가요.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선배가 조사하던 자료들 뭐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배는 자기를 제외하고 아무한테도 그 특집 기사가 뭔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른 채 이 두 사람이 그 편집장의 특집 기사를 이어받아서 취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편집장이 조사하던 자료들의 내용이 뭐냐, 제가 기억나는 것대로 그냥 얘기할게요. 이게 순서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어떤 테이프를 딱 넣었더니 거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인터넷 방송 BJ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흉가 체험하는 그런 컨텐츠를 찍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오늘 갈 집은 목매단 집이라고 해서
그 일대에서 엄청 유명한 심령 스팟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들어가서 야 뭐 다메다메 막 이러면서 무서운데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집안을 탐색해요. 막 여기 방도 가보고 화장실도 가보고. 근데 그 집이 왜 목매단 집이냐면 2층에 잠겨있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BJ도 진짜 대단한 게 진짜 담력이 대단합니다. 저도 뭐 그런 거 잘 안 무서워하는 타입인데 굳이 저는 그렇게 잠겨있는 걸 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그 잠겨있는 문을 카메라 딱 놓고 문을 잡아 뜯습니다. 뜯고 그 문을 열어요. 열었더니 그 방 안에는 사람이 목매다는 그런 밧줄이 있잖아요. 그 밧줄이 천장에 100개의 수준이 아니에요. 뭐 1000개, 수천 개 정도가 진짜 빼곡하게 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면 그냥 빈 공간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그냥 빼곡하게 그 목매다는 밧줄이 한 방에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부터 너무 소름 돋잖아요. 그래서 이 BJ가 하고 살짝 움츠렸는데 또 카메라도 켜있고 하니까 막 야 이거 진짜 뭐 진짜 무슨 일 나겠는데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방을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뭐 책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서랍도 열어보고 막 해요.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삐걱. 그래서 탁 봤더니 뒤에 그 수많은 밧줄들 사이에 철사로 된 똑같은 목매다는 밧줄 형식의 그런 매듭인데 하나만 철사로 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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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J가 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야 이거 다치겠는데 이거 위험하잖아. 이런 거 여기다 두면 어떡해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미 너무 위험한 곳에 와 있으면서. 그래서 막 걔가 그거 치우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소리가 들렸나 그럽니다. 그래서 얘가 겁에 질려가지고 카메라를 지 얼굴로 딱 돌려요. 그러면서 시청자들한테 나 너무 무섭다고 막 울면서 나 이제 나가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청자들이 뒤에 봐 막 씁니다. 그래서 뒤를 딱 보는데 그 카메라 영상에 비쳐요. 이 남자의 얼굴 뒤로 그 흔들리던 밧줄에 사람이 한 명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목이 매달린 채로. 그래서 흔들리고 있던 거죠. 그걸 보고 이 BJ가 으아 하는데 화면이 칙 하고 꺼지더니 영상이 끝납니다. 그렇게 이제 이 BJ는 실종이 된 거죠. 또 하나는 뭐 수학여행에서 찍는 그런 학교 기록용 테이프인가 봐요. 그래서 수학여행 가서 숙소에서 애들이 막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데 바깥에 숲속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음산한 목소리로 막 이런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막 애들이 막 이거 뭐야 무슨 소리야 막 이러면서 창문가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어떤 애들은 장난치고 누구는 무서워하고 하면서 그 소리가 뭔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남자애 하나가 소리치면서 물어봅니다. 누구세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산속에서 갑자기 단어가 들려요. 감 주세요. 뭐였지? 감을 달라 그랬나? 감을 준다 그랬나? 뭐 어쨌든 뭐 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랬더니 이 꼬마애가 감 필요 없어 막 일로 와봐 이 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도발을 합니다. 어그로를 끌어요. 그랬더니 뭐 거기서 목소리가 계속 이러면서 점점 다가오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그 주변의 애들은 막 웃으면서 하지마 진짜 오면 어떡하려 그래. 어떤 애는 오라고 하라고. 그리고 그 남자애가 그렇게 깝쳤으니까 다른 애들도 용기 내서 막 와봐 막 소리치고 막 완전히 난장판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애 하나가 막 경련을 일으키더니 쓰러져요. 주변에 있는 애들이 하나둘씩 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숫자가 점점 많아져요. 뭐 그 방 안에 한 50명이 창문 가에 매달려서 놀고 있었으면 순식간에 그 절반은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막 경련을 해요. 그렇게 뭐 영상이 끝나는데 이런 수학여행 영상도 있고 또 다른 비디오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오토바이 라이더가 걔도 뭐 유튜브든 뭐 블로거든 뭐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 쭉 찍다가 중간에 무슨 신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일본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길에 있는 작은 사당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말고 작은 사당 있고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조그맣게 뭐 놀 수 있고 그런 숲속이나 길가에 있는 작은 사당 그런 사당 앞에 가서 여기 날씨 참 좋아요. 여기 분위기도 좋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당을 보고 여기 사당이 있으니까 기도라도 하고 가야겠다 이러고 가서 봤는데 그 사당에 원래 기본적으로 안에 뭐 고양이가 있든 뭐가 있든 뭐 그런 신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당 조그만 사당 안에는 에나벨 같이 생긴 컨저링에 나오는 에나벨 있잖아요. 조금 더 퀄리티 좋은 거 그런 에나벨 같이 생긴 인형이 뭐 한 30개는 있습니다. 안에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심지어 에나벨보다 퀄리티도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인형들이 그런 게 막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뭐야 이거 기분 나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아까 그 수학여행 때 들렸던 소리랑 비슷한 소리가 들려요. 막 하면서 뭐 일로 오라고 했나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손을 하늘 위로 만세를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또 화면이 칙 하고 꺼집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실종됐어요. 그 이후로 영영 사라졌어요. 또 어떤 비디오에는 애기들이 놀고 있는
약간 6시 내 고향 그런 프로그램을 녹화한 영상인 것 같아요. 그냥 6시 내 고향이라고 칠게요. 이 취재진이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 가서 한 아파트의 놀이터에 가요. 근데 거기 갔더니 애기들끼리 막 지들끼리 무슨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럼 깔깔대면서 막 재밌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취재진이 가서 너네가 하는 놀이가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걔네가 마사루 사마였나? 마시루 사마였나? 그런 이름을 얘기해요. 근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마사루 사마라고 할게요. 우리는 마사루 사마라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줘 했더니 형식이 이런 식이에요. 마사루 사마라는 사람이 술래예요. 이제 그 술래가 막 쫓아다니면 애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누구 한 명을 터치를 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얼음땡이나 술래잡기나 뭐 이런 거랑 똑같죠. 근데 이 이후가 조금 달라요. 이 마사루 사마가 누군가를 터치를 하게 되면 그 터치를 받은 사람이 이 마사루 사마한테 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마사루 사마 역할을 한 꼬마애가 어떤 여자애를 터치를 합니다. 그랬더니 막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바쳐라 막 이러고 막 그 여자애를 둘러쌉니다. 그래서 그 여자애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뭐 쓰잘데기 없는 걸 줬던 것 같아요. 꽃을 따줬나 돌멩이를 줬나 그런 식으로 땅에서 뭘 주워서 뭘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사루 사마라는 꼬마애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그거 받고 안 돼! 이러고 그냥 확 쳐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바쳐라 이러다가 안 된대 딴 거 막 이런 식으로 이지매 하듯이 그 여자를 둘러싸고 막 엄청 무섭게 해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어떡하지 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이 마사루 사마 역할을 맡은 남자애가 네 머리띠 나 줘 하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고민하다가 그냥 머리띠 풀러서 양손에 이렇게 놓고 여기 있습니다 마사루 사마님 하고 딱 줘요. 그랬더니 그 남자애가 받고 좋아 했더니 갑자기 그 주변에 있던 애들이 다 좋댄다 이러면서 막 춤을 막 덩실덩실 추면서 끝나는 그런 게임이에요.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애들이 되게 신나게 되게 즐겁게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게임을 하는 영상도 있고 또 그 다음 영상은 어떤 한 가족이 있어요. 일가족까지는 아니고 아빠랑 딸이랑 그리고 이 아빠의 엄마 이렇게 3명이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3명이 어떤 한 시골의 아파트로 이사 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홈카메라를 찍은 거예요. 이 아빠가 자기 딸도 찍고 자기 엄마도 찍고 하면서 자기 집도 찍고 이렇게 촬영을 쭉 한 내용인 거예요. 근데 촬영을 하는데 엄마가 창밖에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 뭐 봐 여기 좀 봐봐 그거 그만 보고 문 닫아줄까 했는데 그 엄마가 그냥 멍하게 앉아서 아니야 나 뭐 보고 있잖아 냅둬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데 그래 이러면서 그 엄마 쪽으로 가는데 하늘에서 사람이 뚝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화면이 꺼지고 이렇게 각자 연관성은 없지만 무언가 괴상한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여러 가지 테이프들을 쭉 보다가 마지막 자료 가장 최근 자료를 이제 찾게 돼요. 그 마지막 테이프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한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잘생긴 남자애가 하나 있어요. 그 남자애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터뷰 내용이 잘은 기억 안 나는데 대충 이런 식입니다. 자기 친구들끼리 무서운 얘기를 하는 와중이었어요. 근데 보면 무조건 죽는 영상이 있대요. 보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영상. 그 영상을 얘가 자기 친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여주고 다 같이 막 깔깔깔 웃으면서 끝난 게 아니고 보여주고 난 순간부터 자기 친구가 이상해진 거예요. 막 계속 환각이 보인다, 환청이 들린다, 그리고 웃음도 없어지고 혼자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 남자애가. 그래서 얘가 그 기자한테 그런 걸 제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자가 가서 그걸 취재를 한 거죠. 근데 이게 한 편이 아니에요. 그 두 번째 테이프의 내용은 뭐냐면 아까 전엔 자기 친구가 이상한 일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이번에는 자기한테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계속 뭔가 환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린다. 그리고 그게 약간 공통점이 있다. 어떤 한 초등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꼬마인데 목이 이렇게 뒤로 꺾여서 혀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꼬마애가 자꾸 눈에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인터뷰에서. 그러면서 너무 무섭다고 자기가 영상도 찍었다고 하면서 영상도 보여줘요. 근데 진짜로 집 밖에서 그 목이 뒤로 꺾인 귀신이죠. 귀신이 이 남자애의 집 방향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집장이랑 이 잘생긴 남자애랑 같이 어떤 절로 찾아갑니다. 거기에 좀 유명한 스님인 것 같아요. 그 스님이 이제 구마를 해주는 영상이에요. 그 잘생긴 남자애가 앉아있고 그 스님이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연불 같은 걸 외우면서 이제 구마를 해줍니다. 그 남자애한테. 근데 한참 구마를 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스님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우욱
하더니 막 옆에다 토를 막 해요. 으악 하고 토를 합니다. 그러더니 힘겹게 일어나서 그 남자애한테 아무래도 내 능력으로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겠지만 아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다고 그 잘생긴 남자애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 스님이. 그러면서 하나 조언을 해줘요. 그 조언이 뭐냐면 앞으로 꼭 살아있는 생명을 집안에 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남자애는 계속 살아있는 생명체를 키우게 돼요. 근데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한 달도 못 가서 죽어요. 다 새든 고양이든 강아지든 뭐 별별 걸 다 갖고 와서 키웁니다. 근데 다 한 달 안에 죽어요. 그리고 죽고 나면 다시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점점 자기 집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귀신이 보이고 빨리 가서 딴 거 사오고 그럼 또 안 보이고 또 한 달도 안 돼서 동물 죽으면 또 보이고 그 잘생긴 애는 그렇게 계속 은둔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 두 명은 사건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이어나가게 돼요. 근데 이 남자의 오자와가 너무 깊이 이 사건에 몰입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취재를 하고 다 끝낸 다음에 치히로가 집에 가고 나면은 오자와가 혼자 그 작업실에 남아서 조사를 계속 이어가요. 그러다 결국에 이 오자와가 마탱이가 갑니다. 마탱이가 가서 어느 날은 얘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치히로가 오자와를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공터에서 이 오자와를 발견했는데 이미 눈이 풀려 있어요. 눈이 풀려 있고 멍하게 그냥 허공을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중얼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치히로가 달려가더니 뺨을 바로 가야게요. 빡! 뺨 치니까 바로 정신 돌아옵니다. 그래서 선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어디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 오자와는 그 중간 사이에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치히로가 내가 너 혼자 조사하지 말랬지. 그러면서 이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으로. 그래서 막 밥도 먹이고 좀 진정시키고 있는데 오자와가 그 편집장 있잖아요. 처음에 실종됐던 그 편집장을 찾았다고 치히로한테 얘기를 해줘요. 어떤 한 집에 은둔해서 지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치히로랑 오자와는 그 편집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깨름직한 게 갑자기 이 오자와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요. 그 선배를 만나러 가면서. 원래 이 공포영화라는 장르에서는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나타난다는 소리는 자기 실종될 거라고 예고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여기 다 녹화하고 없어질 거니까 나중에 이거 영화로 만들어 라고 하는 거랑 사실 동의어예요. 이 비디오 카메라를 튼다는 건. 그래서 우리 오자와 사요나라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렇게 그 선배가 묵고 있는 집에 가서 문을 열었는데 냄새가 엄청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뭐야 이러고 집 안을 봤더니 집이 아주 그냥 난장판입니다. 막 쓰레기 많고 뭐 청소를 안 한 지 한 몇 달은 된 것처럼 먼지가 잔뜩 쌓여 있고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집 안을 들어가요. 근데 그 냄새의 원인이 뭐였냐면 그 집에 보니까 거의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애완동물이 죽어 있습니다. 뭐 강아지, 고양이, 새. 근데 그 죽은 시체를 치우지도 않았어요 얘네가. 그래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던 거죠. 아예 집 전체가 그 애완동물 사육장 우리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애완동물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걔네가 그걸 보면서 뭐야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뒤를 딱 돌아봤더니 그 선배가 한쪽 눈에 이렇게 안대를 하고 서 있습니다. 근데 표정도 굉장히 무뚝뚝하고 이들의 방문이 반갑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선배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없어진 줄 알았잖아요. 뭔 일 생긴 줄 알았잖아요. 왜 연락도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했더니 그 편집장이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이번엔 저 새끼야?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혀야지 직성이 풀리겠어? 막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오자와는 선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어떤 여자가 네 발로 기어서 그 그림자 복도에 나오는 그런 귀신처럼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그런 빙이 된 사람처럼 막 기어서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집안을 막 횡보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 뭐야 하고 벙쪄 있는데 편집장이 평온한 얼굴로 얘기합니다. 우리 집사람이야. 소개를 해주고 그 집사람이라고 소개받은 그 네 발로 기어가던 여자는 방으로 타삭 거미처럼 또 사라져요. 그러더니 다시 또 팍 해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 광경에 아예 넋을 잃어버린 이 오자와랑 치히로는 어안이 벙벙해서 뭐지? 뭐야 이게? 막 이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네 발로 뛰어다니는 걸 보고 있던 그 남자는 안대를 이렇게 벗어요. 한쪽 눈을 가리고 있던. 근데 그 눈은 영화 처음 시작에 이 남자가 혼자 편집실에서 막 자료 조사하다가 사라졌잖아요. 무언가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나고
그때 눈에서 막 검은색 눈물이 흘렀다 그랬잖아요. 그쪽 눈이거든요. 안대를 벗었더니 한쪽 눈이 휑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냥 아예 뻥 뚫려 있어요. 한쪽 눈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오자와랑 치하루는 너무 끔찍하고 징그러우니까 막 어어어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이 편집장의 아내 그 여자가 2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서 이 집에는 철창 같은 걸로 이렇게 집이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약간 쇠꼬챙이처럼 돼 있는 그런 철창이었어요. 거기에 떨어지면서 몸이 꿰뚫려서 그 여자가 죽습니다. 그걸 본 이 편집장은 갑자기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요. 그러더니 오자와한테 가서 그 무언가를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와이프한테 걸어가더니 오자와한테 몸조심하라 그랬나? 어쨌든 뭐 그런 안부 말을 하고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그 와이프가 꿰뚫린 쇠창살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쇠창살에 머리를 빡 하고 찍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꿰뚫려서 그 편집장도 죽어요. 둘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서 그 집을 빠져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차에 오자와랑 치히로랑 둘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신고도 하고 119도 부르고 경찰도 부르고 했겠죠. 그래서 이미 둘이 녹초가 돼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때 오자와가 아까 편집장 선배가 줬던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봤더니 USB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트북을 열고 그 USB를 꽂습니다. 꽂았더니 파일이 무슨 파일이냐면 어떤 사이비 단체, 사이비 종교의 그런 홍보 영상, 뭐 그런 영상이 담겨있는 파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재생을 눌러요. 그랬더니 얘네는 그 아까 그 마사루 사마랑 비슷한 이름이었나 같은 이름이었나 그런 무언가를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얘네 막 홍보 영상이 나옵니다. 막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 위에 돌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검은 돌이.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해서 막 사람이 둥그렇게 모여서 그 하늘로 펄짝펄짝 양손을 만세를 한 상태로 막 점프를 펄짝펄짝 뜁니다. 막 그런 영상 나오고 신도들 인터뷰 나오고 신도들 단체샷도 나오고 하는데 그 신도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탁 스톱하고 봤더니 치히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자와가 놀래서 치히로를 바라봅니다. 근데 치히로가 막 울어요. 막 울면서 사실 자기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죽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이비 종교에 잠깐 1, 2년 정도 몸을 담았던 적이 있다. 그때 영상이다 하면서 막 울어요. 그랬더니 오자와가 그랬군요 하면서 넘어갑니다. 사실 오자와도 알았을 거예요.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그 선배는 보자마자 치히로한테 이번엔 저 새끼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막 화도 냈고 그리고 그 선배가 남긴 자료엔 이 치히로가 무슨 사이비 단체에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는데 뭐 그렇게 눈물 몇 방울에 아마 속진 않았을 거예요. 이 오자와도. 근데 오자와는 크게 뭐 별말 없이 아 그랬군요 선배 힘들었겠어요 하면서 넘어가 줍니다. 근데 치히로가 그때 막 이제 오자와를 설득해요. 내가 저 종교에 있어봐서 아는데 이 모든 일의 근원은 저 검은 돌 때문이다. 저 검은 돌이 마사루 사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면 저 바위를 찾아서 부셔야 된다라고 오자와를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우리 저거 부실 수 있는 거 챙겨서 당장 나랑 같이 가서 부수자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순순히 오자와는 또 그럽시다 선배 이러고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차를 타고 어떤 산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막 이렇게 달리면서 그 바위를 깨부수러 가는데 한 터널이 나와요. 그 터널 속으로 진입해서 이 치히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차를 딱 세웁니다. 끼익 하고 세웠는데 그 사람이 이상해요. 뭔가 자세도 기괴하고 목도 꺾여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귀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터널을 빠져나가려고 후진을 막 왕 합니다. 근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밟아요. 그리고 백미러를 봤더니 뒤에도 그런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 막힌 상태인 거예요. 갑자기 치히로가 드라이버에 딱 기아를 넣더니 기압 뭐 이런 소리를 내면서 기압을 갑자기 내면서 무앙 하고 달려가서 귀신인지 사람인지 어쨌든 뭐 이상한 그 생명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를 그냥 빡 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사실상 그 사람의 형상을 한 그 무언가는 살상 능력이나 뭐 공격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단박에 차에 치여서 나가 떨어진 거 보면은 그렇게 무언가를 치고 치히로는 계속 운전해서 산길을 달려요. 근데 여기서도 그 오자와가 비디오 카메라 아까 갖고 갔었잖아요. 그 선배 만날 때 여기서도 들고 있거든요. 그걸.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찍고 있어요. 걔가 아주 무섭고 놀랍고 지금 방금 심지어 사람도 쳤잖아요. 걔네 기준에선 그게 사람일지 귀신일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사람일 수도 있는 무언가를 쳤잖아요.
있거든요. 사람이 놀래면은 뭐 손에 들고 있던 걸 내려놓든지 어쨌든 그렇게 계속 찍고 있진 못할 것 같은데 모든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찍습니다. 그러다가 아무 일도 없을 땐 또 카메라 내려놓고 또 무언가 사건이 생기면 바로 카메라 들어서 아 저런 사람이 기자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직업의식이 투철합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해요. 그 목적지는 어디냐면 아까 전에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산속에서 실종됐다는 장소 있잖아요. 그 비디오 테이프에 담겨있는 그 장소가 얘네가 도착한 그 목적지였어요. 근데 그 장소에 갔더니 치히로가 약간 맛이 갔어요. 뭐에 씌었는지 막 소리도 지르고 사당 문 열고 인형 막 밖으로 꺼내면서 어딨어 막 이러면서 막 인형들을 밖으로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더니 인형 다 끄집어내고도 그 바위가 없으니까 몽댕이 같은 걸 들고 그 사당을 다 부셔요. 빡빡 치면서. 근데 그때 산속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아까 그 수학여행에서 아이들이 들었던 그 의문의 소리 있잖아요. 숲속에서 들렸던 의문의 소리. 그 소리가 들립니다. 감 달라고 했던 그런 소리를 듣고 치히로가 완전히 눈이 돌아서 산속으로 뛰어 올라가요. 그 뒤를 이제 오자와가 막 쫓아갑니다. 둘이 한참 산을 올라갔는데 커다란 호수 앞에서 이 치히로가 멈춰요. 그리고 오자와도 막 숨 헐떡거리며 쫓아가서 선배 뭐예요 도대체 막 이러고 쫓아 올라가서 있는데 갑자기 치히로가 오자와를 약간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오자와쿤 고멘 미안하다고 합니다. 오자와는 무슨 소리예요 막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야 아니 이쯤 되면은 바로 눈치를 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얘가 뭐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이 그 잘생긴 얼굴로 선량한 눈빛으로 선배 무슨 소리예요 이러면서 갑자기 어깨를 귀까지 올려요. 정말 귀까지 이렇게 잔뜩 올려가지고 숨을 거칠게 쉽니다. 막 이렇게 쉬면서 선배 왜 그래요 막 이렇게 막 완전 잔뜩 쫀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치히루가 오자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와줘서 정말 아리가또 고마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이 오자와는 뭐 도망치든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숨 헐떡거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좀 그런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장면은 공포영화 특성상 계속 나오잖아요. 뭐 특히 일본 공포영화에서는 너무 자주 다루고요. 뭐 주온, 링 옛날 것들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기서 이 남자애가 진짜 도망을 치든지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저 상황이면은 이미 뭐 상황이 뭔가 잘못됐다는 건 인지가 됐잖아요. 이 남자한테. 그리고 너무 괘씸할 거 아니야 저 선배가. 근데도 그 상황에 그렇게 숨 헐떡거리느라 아무것도 못할 바엔 진짜 나 같으면 그냥 카메라로 달려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뭐 어떻게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것 같거든요. 뭐 아주 그냥 작사를 내버려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에. 그리고 전 그런 영화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 물듯이 진짜 그렇게 한번 무는 영화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이런 상황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바들바들 떨다가 끝나잖아요. 여기서 이 남자애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어요. 그 여자애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라고 얘기하고 제 생각에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30-40초 동안 얘는 그냥 긴장해서 숨 헐떡거리느라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에 무언가 일을 당하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결말인데 이 남자가 어떤 일을 당하냐면 그 여자가 미안하다는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 호수 건너편에서 하고 나던 그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러더니 건너편 호수에 있는 그 나무 사이에서 손이 막 튀어나옵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손이 막 튀어나와요. 그리고 엄청나게 거대한 약간 호빵같이 생겼나? 약간 호빵 같다고 전 느꼈었거든요. 손이 10,000개 달린 호빵 같은 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 입에서 뭐가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하고 호수를 건너서 오더니 이 남자애를 뒤덮어요. 그게 뭐였냐면 눈알이에요. 눈알. 한 볼링공 정도 되는 눈알이 수십 개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남자를 감쌉니다. 감싸더니 눈알에 꽁꽁 묶인 그 남자애가 그 바위, 그들이 그 부실라고 찾아다녔던 그 바위 있잖아요. 그 바위 속으로 호록 하고 빨려 들어갑니다. 그 남자는 계속 막 안돼 막 이러고 반항하다가 결국 그 바위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다 들어갔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쪽 손이 팍 나오면서 막 부들부들 떨다가 쏙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없어졌어요. 이제 오자와는. 그러더니 이 치히루가 막 울면서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감에 차 있는 얼굴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바위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응애 그리고 치히루가 그 바위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무언가를 꺼내면서 화면이 암전돼요.
그리고 화면이 다시 켜지면 아까 맨 처음에 치히루가 어떤 인터뷰 영상을 찍고 있다고 했잖아요. 친구가 실종됐다는 그 영상이 다시 나오면서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제 친구는 오자와라는 친구예요. 저랑 같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실종이 됐어요. 오자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꼭 연락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카메라 밖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엄청 사랑스럽다는 표정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안아들어요. 안아들고 그 보자기 속에 쌓인 무언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습니다. 근데 그 보자기 안에서 손이 이렇게 쓱 올라오는데 그게 사람 손이 아니고 또 손이 굉장히 여러 개에 달린 손이 이렇게 쓱, 그러니까 이 애기도 괴물이든 귀신이든 무언가 다른 생명체인 거예요. 근데 치히로를 속이고 있든 치히로 눈에만 그렇게 보이든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손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무언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치히로가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싱긋 웃어요. 근데 얼굴이 이미 치히로도 정상 얼굴이 아니에요. 눈도 그렇고 얘도 약간 괴물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화면이 푹 꺼지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어쨌든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영화 스토리를 쭉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후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리뷰를 하려고 감독이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감독이 시라이시 코지라는 사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대표작은 노로이예요. 노로이. 저는 뭐 이건 안 봤는데 근데 제가 이 감독 필모를 보다가 진짜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로테스크 감독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로테스크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와, 그 살벌한 영화입니다. 그거 친구랑 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포 영화인 줄 알고 둘이 봤다가 진짜 살벌해가지고 저는 근데 이런 거 볼 때 좀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정신을 닫아버리거든요. 데미지를 안 입기 위해서 정신을 닫고 그냥 이건 영화인데 뭐 이건 영화야라고 스스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정신적 타격이 좀 덜해요. 근데 친구는 그걸 온전히 받아들였나 보더라고요. 다 보고 나서 진짜 넋을 놨더라고요. 얘가 그 정도로 좀 공포라기보다는 완전히 그냥 생 고어입니다. 저거 그냥 생 고어 영화라 그로테스크는. 그래서 좀 놀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흉악한 영화를 만들던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인 공포 영화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장르의 영화를 찍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것만 찍는 걸로 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감독 필모를 보니까 그로테스크만 특별히 좀 심각한 고어고 나머지는 다 오컬트나 그런 페이크 다큐 형식의 공포 영화를 주로 찍는 사람이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흉악한 걸 찍던 사람이 이렇게 준수하고 양호한 공포 영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조금은 기쁘기도 하고 조금은 미심쩍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혹시 이거 듣고 안 보신 분들 중에 그로테스크 궁금해서 보실 분 계시면은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그거 간략하게 그냥 스토리를 말씀드려보자면 어떤 미친 정신 나간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지나가는 커플을 납치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문하는 내용입니다. 뭐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 걔네한테 막 희망 고문도 하고 나를 흥분시키면 살려줄게 해놓고 고문하다가 이 정도면 됐어 너네 치료해줄게 하고 또 치료해주고 갑자기 뻥이야 이러고 다시 고문하고 그러다 죽이고 뭐 그런 영화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냥 뭐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그냥 피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뭐 이 감독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보게 됐고 이 사람이 오컬트적으로나 페이크 다큐 장르에서 좀 권위가 있는 감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로이라는 작품은 나중에 한번 볼 생각입니다. 다시 긴키지방으로 돌아와서 이 작품은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요거 소설은 보지 않았고 영화로만 보고 나서 소설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요것도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일본이 그래도 이런 공포 장르의 소설을 좀 잘 만드는 편이잖아요. 호기심이 생겨서 나중에 한번 요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스토리를 잘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영화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 가지의 괴담들이 있는데 그 괴담들이 가리키는 지점이 긴키지방인 거예요. 하나로 다 모이는 거예요. 인터넷 BJ가 방송을 했던 그 목매단 집, 그것도 긴키지방에 있던 집이었고 그 목매단 집을 허물고 아파트를 새로 지은 게 일가족이 이사 갔다가 사람 떨어지는 거 찍었던 그 홈카메라 그 가족이 살던 그 아파트였고요. 또 아이들이 막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마사루사마라는 게임을 하던 그 장소도 일가족이 이사 갔다던 그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어떤 어린아이의 실종 사건이 있거든요. 그 실종 사건이 있던 장소도 긴키지방이었고 그 오토바이 타고 가던 신사 앞에서 기도하려다가 없어졌던 그 바이커 블로거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없어진 지역도 긴키지방에 있는 어떤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다 긴키지방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키 지방에는 마사루 사마라는, 정확하게는 마사루 사마가 아닙니다. 이거 마시라 사마인가 그래요. 이 마시라 사마를 모시는 어떤 사이비 종교가 있었고, 그 종교가 모시는 마시라 사마는 검은 돌이었어요. 결국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끝으로 가면 그 검은 돌이 있는 거예요. 이 검은 돌은 사람의 소원을 이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홀려서 무언가 안 좋은 일을 당하게 하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죠. 행방불명이 되게 하든 어떤 상식 외의 일을 해주는 그런 물체인 거죠. 요런 거를, 요 바위, 검은 돌 요런 거를 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괴이. 그러니까 괴생명체도 아니고 괴물체도 아니고 뭐 요런 것들을 괴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괴이가 과거에 마사루라는 어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총각을 꼬셔서 소원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원령을 만들고, 그 원령을 이용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치히로도 결국에는 그 괴이한테 사실 잡아먹혀서 또 다른 희생자를 거기다 갖다 준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치히로가 마지막에 SNS에서 오자와를 찾는 것처럼 제보를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많은 제보를 해준 사람들을 또 모아서 또 제물로 바치고, 아마 그런 느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페이크 다큐 장르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현실감이 느껴지고, 특히 공포 장르에서는 뭐 이보다 어울리는 촬영 기법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크 다큐 카메라로 찍음으로 인해서 촬영비라든가 제작비라든가 이런 게 엄청 절감되잖아요. 왜냐면 거기 CG 입히기가 제가 쉽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반 그 고화질 카메라로 찍어서 CG를 입히는 것보다 화질 안 좋은 카메라로 찍어 놓고 페이크 다큐처럼 해서 거기다 무언가 특수 효과나 CG를 입히는 게 훨씬 쉽고 싸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 그 단편 영화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그런 데 가서 가끔씩 영화 보면은 공포 장르로 이렇게 페이크 다큐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주워 들은 건데, 특수 효과를 입히기가 훨씬 용이하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어쨌든 뭐 상당히 나쁘지 않은 작품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다들 손에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화질도 엄청 좋은 거를.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괴담, 도시 괴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없어진 것 같거든요. 뭐 이제 남아있는 게 인신매매, 뭐 장기밀매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는 정말 별의별 게 다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그 세종대왕 동상이 밤 12시가 되면은 책을 한 장씩 넘긴다. 그리고 그 책 페이지가 다 넘어가면 뭐 세상이 망한다. 그런 괴담도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같이 12시 됐을 때 책 페이지 넘기는 거 보러 가자고 막 가고 막 두근두근 하고, 그런 아주 뜨거운 떨림이 있었단 말이죠. 그 괴담에는. 근데 요즘에는 어림도 없죠. 뭐 요즘 초등학교에서 누가 그 얘기 한다고 해봐요. 걔 아마 두들겨 맞고 왕따 당할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리고 걔가 막 밝혀내고 싶으면 그냥 핸드폰 카메라 들고 가서 그냥 삑하고 찍으면 되니까, 그럼 바로 들통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그런 귀신이나 외계인이나 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괴담이 정말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엔 다 뻥이었던 거죠. 어쨌든 참 그런 추억이 생각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또 여름 되면 공포영화가 땡기고, 공포영화에는 일본이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고전 작품으로 가면 링, 뭐 주온 막 이런 거부터 해서 어릴 때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막 바들바들 떨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간만에 나온 이런 일본 공포영화 좀 매력 있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사람들 평을 조금 보니까 다들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괴담을 다루는 그런 초중반 내용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결말 부분 있잖아요. 그 호빵, 손 달린 호빵 나오는 거기서 이제 다들 너무 뇌절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 마지막에 괴생명체 나오는 그 장면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대하고 커다란 뭔가 괴물 같은 거 나오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 코스믹 호러도 워낙 좋아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나폴리탄 괴담들이랑 코스믹 호러랑 이렇게 결합시킨다는 그런 지점이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거기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오랜만에 일본 공포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서 굉장히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즐겁게 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 평점 남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잘 봤습니다.